치고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4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는요, 가짜 뉴스로 탄핵을 막으려고 하는 검언유착 검사 방탄단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앞서서 제가 이 이정석 검사 탄핵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 이정석 검사 탄핵이라는 것이 이정석 한 명 혹은 또 손준성 같은 이런 한 명 이런 사람들한테만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검사 사회 전체를 흔들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이 탄핵의 범위를 줄이고 웬만하면은 좀 빼내려고 하는, 탄핵 대상에서 빼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검찰의 노력에 부하내동하고 어떻게 보자면 부역하는 자들이 있죠. 소위 말하는 친검 기자들, 검언유착 친검 기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친검 기자들이 지금 단순히 이 탄핵 대상이 된 검사들을 두둔하거나 찬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는 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 이렇게 법조 기자 발로 나오고 있는 가짜 뉴스를 꼭 집어서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가짜 뉴스에는 채널 A 동아일보하고요, 조선일보가 연루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가짜 뉴스의 진원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가짜 뉴스로 탄핵 막겠다. 검언유착 검사 방탄단입니다. 자, 검사 방탄단, 방탄 검사단, 그럼 다 마찬가지겠는데요. 예. 지금 서초동 분위기를 제가 좀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은 분위기가 정말 뒤숭숭하대요. 실제로 검찰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검사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자면 보호막 속에 들어 있었는데 더 이상은 그런 보호막이 없어지지 않았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탄핵 문제, 검사 탄핵 문제를 두고 검사 사회 전체가 들썩거리고 불안해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럴까요? 아마 검사들이 지금 좀 안면이 있는 기자를 붙들고 자신들의 이런 주장을 거의 여과 없이 막 털어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가짜 뉴스, 거짓말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자라고 한다면 검사들이 무슨 거짓말 하더라도 그걸 걸러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외부로 공표하는 그런 기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검사들의 이런 가짜 뉴스 유포를 기자들이 사실상 도와주고 있는, 어떻게 보자면
부하내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자면 철저한 유착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주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사례가 오늘 벌어졌어요.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서 이런 웹자보를 띄웠습니다. 채널A 법조팀장이 페이스북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렸는데 이거를 조선일보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대검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일개 기자가 한 얘기에 불과하고 그것도 공식적인 기사가 아니라 자신의 SNS에서 그냥 써놓은 것인데 그 SNS 글을 그대로 받아서 대검이라고 대검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채널A 기자도 가짜뉴스를 퍼뜨린 거고 조선일보도 가짜뉴스를 퍼뜨린 셈인 거죠. 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서 입장문을 냈는데요. 채널A 법조팀장의 SNS 게시글을 대검 입장으로 사칭해 가짜뉴스 유포한 조선일보라는 입장문입니다. 이 입장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난 16일 유종헌 조선일보 기자는 박준영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을 해서 이정화 검사, 탄핵 대상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정화 검사를 두둔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정화 검사가 엄청나게 약자를 보듬는 그런 검사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닌데, 어떻게 보자면 망구 박준영 변호사의 그냥 망구치 생각인데, 제가 볼 때는 굳이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고 망구치 생각 같은데, 자, 그 보도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이정화 검사는 여주지청에 근무하지 않았고 한 번도 김건희 오빠의 영장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됩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될 때는 이정화 검사가 여주지청에 근무하지 않았고 여주지청에 부임한 이후에 영장 보완을 청구해서 관련자들을 기소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죠. 이정화 검사가 여주지청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정화 검사가 여주지청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게 사실 출처가 좀 애매해요. 어디가 출처냐면은 바로 이 채널A 법조팀장 좌영길인가 하는 애. 걔 입에서 나온 얘기, 걔 SNS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공식적인 보도가 아닙니다. SNS에 올린 글인데 그거를 근거로 해서 조선일보가 마치 대검에서 그런 발표를 한 것처럼 이렇게 조작해서 기사를 쓴 겁니다. 한마디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합작 가짜 뉴스라고 해도 과언 아닌 거죠. 자, 우리 이정화 검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정화 검사가 어떤 검사인가요? 예, 이정화 검사는요, 지금 탄핵 대상 3호 정도에 포진이 되어 있는 검사입니다. 김건희 오빠와 관련된 그 담당 검사였다고 해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이후 경찰에서 여러 차례 김건희 오빠에 대한 압수수색, 특히 휴대폰 압수수색을 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합니다. 근데 번번이 반려가 되죠. 그러다가 이 압수수색 영장에서 김건희 오빠 이름을 빼고 나니까 갑자기 영장이 발부가 되더라.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때 영장을 발부한 검사는 둘째치고 그다음 번번이 김건희 오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 현재 지목되어 있는 사람이 이정화 검사입니다. 그런데 좌영길인가 하는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 그 무렵에 이정화는 여주지청에 근무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여주지청에 근무를 했더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정말 이 이정화 검사가 여주지청에 근무를 안 했다면 탄핵 대상이 아닌 거죠. 말 그대로 가짜뉴스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근무를 했었다면 얘기가 완전히 틀려지는 거죠. 자, 만약에 이정화가 그 영장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면 모르겠을 때 영장 문제에 관여를 했다면 그랬는데 그 무렵에는 내가 이정화는 그게 여주지청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는 엉뚱한 말 그대로 가짜뉴스 퍼뜨린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이 좌영길인가는 뭐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느냐면 민주당이 이정화 부장검사를 실명 비판했다. 김건희 오빠를 기소하면서 봐주기 수사를 했고 고속 승진을 했다는 내용이다. 근데 모두 틀린 거다. 중앙지검에서 부부장했고 여주지청에서 부장검사하다가 수원지검으로 수평 이동했는데 이거는 고속 승진이 아니다. 진짜 그럴까요? 자, 제가 이 부분도 일단 팩트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사가 시작될 때 이정화는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사건이었고 경찰이 열심히 덤빌 때였다. 아니, 무슨 소리야. 경찰이 덤비려고 했는데 갑자기 뭡니까? 윤석열이 콜 하잖아. 윤석열이 그 담당 경찰관을 자기 취임식에 불렀잖아요. 그죠? 그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도 탄핵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사건이라고 이게 문제가 그게 해결되나? 요즘에 이 검사들이나 이 친검 기자들의 제일 못된 버릇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다. 이 얘기를 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짜. 그래가지고, 그 검사가, 그 경찰관이, 취임식에 초청됐잖아요. 윤석열 취임식에 추천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뒤에 수사를 제대로 되네 마네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어쨌거나 그 무렵에 이정화는 여주지청에 있지도 않았대. 영장을 꺾었다는 평가는 팩트 자체가 틀렸대. 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좌영길이가 이 말을 하니까 요거를 조선일보에서 그대로 받아 써줬죠. 마치 그러면서 이거를 대검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검은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될 때 이 부장검사는 여주지청에 근무하지 않았고 라고 말했다. 자, 좌영길이가 한 얘기를 대검에서 한 얘기라고 우리 받아 썼다라는 거야. 자, 만약에 좌영길 얘기가 한 게 아니라 조선일보가 진짜 대검의 이야기를 듣고 한 거라면 대검이 대놓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관여한 검사들 다 탄핵 대상입니다. 자, 여튼 근데 제가 이거 다 확인해 보니까 이 부분은 일단 다 사실이 아닙니다. 보여드릴게요. 뭘 말씀할 수 있는지. 자, 이것은 작년 6월 28일 법무부 인사 발령 내용입니다. 이 인사 발령 내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이 부분입니다. 법무부 인사 보면은 여기에 여주지청 이렇게 해서 발령난 사람 이름 명단이 있어요. 이형관, 이정화. 여주지청의 지청장의 이형관, 형사부장 이정화. 자, 여주지청 같은 경우에는 형사부가 하나밖에 없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형사 1부장, 형사 2부장이 아니라 그냥 형사부장이라고 돼 있네. 그렇다면 적어도 6월 28일 이후에는 여주지청에서 나가는 그 영장 관련된 얘기는 다 이정화 검사가 담당했다는 얘기죠. 보세요. 돼 있죠? 이게 언제? 작년 6월 28일 인사 발령 내용입니다. 이정화 검사가 영장을 기각할 때, 영장을 반려할 때, 그 경찰에서 청구한 영장을 반려할 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6월 28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기사는 뭐다? 가짜 뉴스가 되는 거죠. 애시당초 이정화는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과 다른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여러 차례 당시 영장 청구를 해요. 영장 신청을 해요. 근데 일부는 이정화 앞에 검사가 반려한 걸로 보이고요. 또 일부는 이정화 이후에 반려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검찰에서는 이정화가 오기 전에 반려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정화는 그때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는데 사실이 아닌 부분만 똑 떼가지고 일부러 그쪽 부분만 부각시켜서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식으로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정화가 누군데 이렇게 검언이 함께 동맹을 맺어서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 자, 제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정화 검사는요, 그냥 김건희 오빠에 대한 김건희 호위무사라고 저도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정화 검사가 여주지청에 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2020년 당시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합니다. 그 징계 청구 내용 중에는 판사 사찰 문건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 그게 징계 사유가 된다라고 해서 징계를 하려고 하니까 이정화가 그때 담당 검사였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판사 사찰 문건이 왜 징계 대상이 되느냐, 나는 그거 동의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방해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판사 사찰 문건 이거를 징계 대상에서 빼자 그랬는데 그 추미애가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이 포함을 시켰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당시 기사를 보시면 이정화 검사의 폭로 뭐 이렇게 해가 한참 기사가 떠요. 아니 진짜 웃기고 있네. 아니 검사가 뭐 장관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자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하겠다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하겠다는데 검사 지가 왜 난린데? 담당지는 담당 사무관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지가 반대하면은 장관이 지 말 들어야 되는 거야?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다 있나? 이 검사들이 이래요. 싸가지가 이렇다니까. 지들 말 안 들으면 다 틀렸대? 다 범죄자 취급을 해. 지들이 그냥 다 최고야, 암자. 징계 청구권자가 장관인데 장관이 장관 판단대로 하겠다는데 왜 지가 나서고, 그래 지가 나서는까지 좋아. 지 말 안 들었다면서 범죄자 취급을 하고 나 지랄이야. 그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이정화였어요. 즉 그때 이미 윤석열한테 이미 눈동장을 받은 상태였던 거지. 그 이후에 이 이정화가 평검사에서 부장검사로 초고속 승진합니다. 당시 자료를 한번 보실게요. 원래 2020년에는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평검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부장검사대, 1년 만에 부부장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수원지검 여주지청의 부장검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해 뒤에 여주지청에서 수원 본청으로 옮겨가요.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평검사던 애가 부부장검사, 부장검사가 되고 부장검사도 지청부장검사에서 본청부장검사로 영전을 한 겁니다. 이게 초고속 승진이 아니면 뭘 보고 초고속 승진이라고 합니까? 평검사가 2년 만에 부장검사가 됐는데 이게 초고속 승진이 아니면 이게 뭐 저속 승진이야? 이게 평범 승진이야? 저로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부부장검사 1년 만에 부장검사? 글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다 좋은데 이게 초고속 승진이 아니라고는 말 못하지.
근데 좌연길이는 이게 초고속 승진이 아니래. 법조계 사람들이 이걸 초고속 승진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거래. 이걸? 야. 자, 좋아요, 좋아. 그러면 이 이정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윤석열에 대한 징계를 반대한 그 덕택에 이렇게 초고속 승진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좋아. 그러면 당시 윤석열의 징계 뭐가 걸렸느냐? 판사 사찰 문건. 그 판사 사찰 문건 한번 보시겠습니다. 판사 사찰 문건 보면은 이래요. 이게 그 판사 사찰 문건 그 내용인데,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사건의 재판장은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고 어느 대 법대를 나왔다. 주요 사건은 뭘 했고, 그 다음에 뭐 주심은 뭐였다. 자, 그 다음에 재판장, 주심, 부심,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어느 학교 나왔고 무슨 사건을 했고 이런 거 쭉 이렇게 상세하게 써놓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뭐라고 돼 있느냐? 재판장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보세요. 피고인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을 제대로 하는 게 어쩌고, 여기 이제 세평이라고 있죠. 보면은 여기 세평이라고 올라오신 거 보이면 세평, 여기 세평. 예. 재판장에 대한 세평을 여기 써놓습니다. 피고인 불출석으로 인하여 제대로 재판을 진행한 바 없어 성향 파악이 어려우나 연로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 재판 진행은 진행은 시원시원함. 야, 판사가 이런 평가를 써놨네. 자, 그 다음에 어차피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심리할 것으로 보여 재판부 성향이 크게 유의미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자, 그 밑에 또 다른 사건 재판장을 보시죠. MB 항소심 재판 초반에 증인신문 방식 문제로 공판 검사와 설전, 보여주기식 진행을 원하여 검사에게 검사석이 아닌 법정 중앙에 증인석으로 나와 일어서서 쟁점 PPT를 진행하도록 함. 뭐 이렇게. 자, 보시다시피 이 판사들에 대한 세평을 수집을 해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세평 수집이야말로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 예, 이걸 보고 사찰이라 그럽니다. 이걸 보고 판사 사찰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검사가 판사 사찰한 문건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이게 징계 사유에 해당이 안 될까요? 자, 이걸 징계 사유가 안 된다라고 반대했던 애가 얘인 거야. 그러면서 뭐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 된다고 지가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이 삭제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 이후에 얘가 고속 승진을 한 거지. 자, 어떻습니까? 자, 이 이정화 검사가 과연 정상적으로 진급을 한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윤석열한테 잘 보여가지고 갑자기 벼락 출세를 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답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첫째, 이정화 검사가 초고속 승진, 1년 원래 평검사였는데 그 1년 뒤에 부부장 검사 되고 다시 그 1년 뒤에 부장 검사 되고 그 1년 뒤에 지청에서 본청으로 옮겨가고, 이게 초고속 승진 아닌가요? 검사가요, 지청에 있다가 본청에 가는 거, 이거 승진입니다. 여주지청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아가지고 아까 보시다시피 부장 있고 지청장 있고 이렇게 있잖아. 그런 곳인데 수원지검처럼 큰 지검에 가면은 거기서 부장 검사를 하게 되면은 급이 틀리지. 아니, 솔직히 지사하고 본사가 있는데 지사에서 본사 올라가면은 승진 아닌가요? 똑같은 부장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여주지청 같으면 시골 많이 지점이잖아. 시골 지점에서 수원에 있는 좀 규모가 큰 곳으로 옮겨왔는데 그럼 그거 승진 아니 영전 아닌가? 방송국으로 한번 쳐볼게요. 예? 저기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KBS 같은 데다 그러면 저기 여주 쪽에 그 파견 나가 있는 그런 기자가 하나 있어. 그 기자가 수원 KBS 총국으로 수원 KBS 방송 총국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럼 뭐야? 그 영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2번 승진에 2년 사이 2번 승진에 그 다음에 영전에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이게 초고속 승진 아닌가요? 누가 봐도 초고속 승진이잖아. 그죠? 따라서 초고속 승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가짜뉴스죠. 두 번째, 이정화 검사가 김건희 오빠에 대한 영장을 반려할 때 여주지청에 근무하지도 않았다. 아니죠. 근무했지. 이정화가 오기 전에 반려된 것도 있었고, 이정화가 오고 난 다음에 반려된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정화가 오기 전에 반려된 것이 있다는 거, 요거 하나만 딱 물고 늘어져 가지고 근무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야. 이 역시 가짜뉴스죠. 누가 가짜뉴스를 지금 퍼뜨리고 있나요? 게다가 이 얘기는 어디까지나 좌영길인간의 페이스북에 나온 얘기인데, 이거를 검찰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도를 했으면 이 역시 가짜뉴스 아닌가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언론에 별로 보도가 안 되고 있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건 어떻게 보면 조선일보 같아. 조선일보가 가짜뉴스 오보를 했다라고 지적을 하면은 타겟팅이 되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신문사에 있을 때도 어떤 그 편집국장이 와서 그러더라고. 내가 조선일보가 뭐 잘못했다라고 기사를 썼더니 편집국장이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같은 기자들끼리 이렇게 문제 삼으면 안 된대. 웃기고 있네. 언제 조선일보가 나를 같은 기자 취급이나 했나? 이런 에휴 씨. 걔네들은 꼭 그래요. 생전에 지들은 지들이 불리할 때는 지들이 유리할 때는 아무렇게나 써갈기면서 지들 불리할 때는 쫓아와서 같은 기자들끼리 이럴 수 있냐고. 아유 씨, 콱 그냥. 자,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채널A하고 조선일보가 합작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건 이제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죠? 그럼 왜 이럴까? 이정화 검사를 탄핵 대상에서 빼내고 싶은 거겠지. 지금 아마 지들 보기에도 이정섭은 이거 빼내기 힘들어 보여. 손준성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얘도 빼내기 힘들어 보여. 나머지 검사는 어떻게든 좀 빼내고 싶은 거야. 특히 이정화가 탄핵 대상이 되게 되면 바로 김건희한테 바로 불똥이 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 이정화를 여기서 빼내고 싶은 거야. 빼내고 싶은데 수단이 마땅치 않아. 그러니까 뭐다? 가짜뉴스라는 거를 퍼뜨려 가지고 여론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직접 자신들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슬그머니 다른 사람이 퍼뜨리게끔 이렇게 부추긴 거지.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이 고도의 작전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참. 자, 이 작전,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렇게 작전을 쓸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다 라고 보면 맞는 거겠죠. 그만큼 검사들이 쫄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검사 방탄 검사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간에 이걸 막겠다는 거고, 사실 이것은 검사 방탄이라기보다 김건희 방탄인 거지. 이정화가 문제가 되면은 곧바로 김건희한테 불통이 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즉 김건희 방탄을 위해서 검찰이 지금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몹님, 압력으로 한다라고 하셨고요. 수인님께서는 곧 보게 될 것 같네요. 한가발 꼭 벗겨야 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영호님께서는 일개 국민인 나도 지금 심각하게 생각이 되는데 민주당이 좀 너무 한가하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만 사우세님은 발빠르게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려야 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행복님께서는 종이 주인의 상투를 잡으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1분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